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뭘 할 얘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휴대전화에 언론사 앱이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아마 언론사 앱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들을 이 언론사 앱 속보로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을 방문했고 민생 토론을 했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약속했다는 내용들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맨 처음에 접한 속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차 경북에 내려가서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의 사업비 규모가 얼마냐면 3조 4천억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에 갔구나.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다시 하는구나. 셋째,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저기 가서 저런 약속들을 할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이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마지막에 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게도 국내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자기 민생 토론회를 한다면서 경북으로 내려갔을까? 이거는 정말 중대한 오해를 자초하는 행보다. 정말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무적으로 정말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무 참모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라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3월 26일 총선 전까지 진행된 겁니다. 불과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4차례나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각지를 돌았습니다. 특히 국내미 열세인 지역들, 열세이거나 또는 격전지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이런저런 그 해당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이 대통령의 입으로 이런저런 약속들을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기사화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다 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작업들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그런 행보를 보였을까? 당연히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관권 선거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거 택도 없는 소리다. 총선용 관권 선거 운동 아니다. 민생 토론회는 정치 인정과 무관하다. 총선과 무관한 거다. 기존의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 토론회는 현장에서 국민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민생 토론의 주제 또한 국민 불편사항, 민생 과제, 정책 대안 등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서 직접 제안한 과제로 선정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 토론회는 정쟁을 떠나 민생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그 총선하고 아무 상관없다. 결국엔 대통령의 이 민생을 아끼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업그레이드해서 민생 토론회 진행하는 것뿐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뿐 그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공교롭게도 민생 토론의 개최 장소는 왜 수도권이 그렇게 많냐? 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표를 주는 지역인 영남에서는 그 개최한 실적이 별로 없느냐? 심지어 이 국민의힘의 불모지라고 하시는 호남과 제주에서는 왜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느냐? 그리고 왜 강원도에서는 또 안 했느냐? 한 번밖에 안 했느냐? 이런 지적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왜 총선 격정지냐? 그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총선용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을 선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호남에는
정책 과제 없습니까? 그 정책 과제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종 민생 사안이 없습니까? 근데 왜 호남은 한 번도 안 하고 제주도 한 번도 안 하고 왜 영남권에서도 별로 안 하고 왜 수도권에서만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3월 26일까지 민생 토론하고 총선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생이란 거는 총선 이전에만 민생이 있었고 총선 이후에는 민생이 사라지는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도 분명히 민생이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왜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안 했을까? 3월 26일까지 했고 6월 20일 날 했으니까 결국엔 한 석 달 만에 재개를 한 건데 그 석 달 사이에는 민생 토론회를 재개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민생 토론회라는 건 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본심, 속셈, 의도 이런 것들을 제가 궁예가 아닌 이상, 관시법을 쓰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저런 정황들을 갖다 고려했을 때 이거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 토론회를 석 달 만에 재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경북에 갔을까? 경북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기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3조 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띄우고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있는 영남대학교 역사관도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개최한 2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로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 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천억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경주 지역 3천억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한울 3, 4호기 건설 등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 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3조 4천억, 그다음에 8천억, 3천억 그리고 뭡니까? 챙기겠다, 추진하겠다, 만들겠다, 연결하겠다, 약속했다, 키우겠다, 그리고 또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뭔 얘기했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를 마치고 영남대 역사관을 찾아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봤다고 대통령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도 경북 청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점과 새마을운동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경북에 이런저런 사업들을 약속하고 그것도 사업이 규모가 작으면 3천억 원, 많으면 3조 4천억 원 이렇고 도로를 여기저기 다 만들고 뭘 또 센터를 만들고 뭘 하고 벨트를 조성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대구 경북에서 특히 이렇게 추앙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 여러분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뭐냐 그러면 그 정치적 의도가 첫째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싶어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총선 후에 지방에서 민생 토론회 연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에서 처음 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민생 토론회 재개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뭐 어디 민생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국내임의 텃밭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K에서마저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찾아서 그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그걸로 국정 운영 동력을 복원하고 그걸로 결국에는 뭡니까? 그걸로 결국에는 이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당 장악력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그게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배 구조 하에 그래서 이 상명하달식 수직적 당정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권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경북 또는 경북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정치적 해석이고 2차적인 정치적 해석은 뭡니까? 상당히 지금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기는 인사입니까? 반기지 않는 인사입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이런 사적 인연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다. 공적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기존의 당정 관계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또는 김건희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당이 이제 아니라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으로 바뀐다.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친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는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의 대항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항마가 나경원에서 원희룡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고 별의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이 국내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내내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 규정이 어떻습니까? 당심 80대 민심 2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심 80이 결국에 뭡니까? 바로 국내의 책임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근데 국내의 책임 당원이 영남권에만 전체의 40%가 있습니다. 뭐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대구나 경북이나 또는 TK나 PK나 20, 20 이렇게 비슷한데 어쨌든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이 모여있는 책임 당원들이 많이 있는 이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 책임 당원들이 있는 그 경북에 가서 3조 4천억, 8천억, 3천억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행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글쎄 어떤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아예 그러면 해명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을 할 때 이거 총선용 관권 선거용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전통적인 지지층이 모여있는 책임당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북 지역을 찾아서 각종 사업들 약속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의도와 그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읽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뭐랄까 대통령실의 이 참모들은 정말 정무적인 감각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섰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렇게 나선다는 오해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 윤석열 또는 이 친윤 세력이 그렇게 싫어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이쪽과 거리를 뒀으면 당무에 개입을 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 이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 한다면 나중에 불필요한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의 이런 행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왜 꼭 경북이어야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디를 찾아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저의 심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심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정말 민생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까지 얘기되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